안녕하세요. 행정행 금융TV의 김미연 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행정사의 주 업무인 인허가 절차 중에서 마스크 공장 설립 신고 관련돼서 제조업 신고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제조 공장 설립 건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마스크 공장이 조금 이제 많아지게 되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지만은 국민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좀 품질 좋은 마스크를 조금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의약 외품 제조 신고인 마스크 공장 이제 설립에 관한 분들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마스크 이 공장 제조업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스크 공장을 하려면 먼저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장 설비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기계는 요새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KF 관련된 KF 부사라든가 80 이런 것들 좀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공장을 잘 만드시고 기계가 들어오시고, 그래서 공장을 만드실 때는 해당 공정도에 맞게 시설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공장에서는 클린룸 같은 것도 좀 만드시게 하시는데 에어 클리너 이런 것들 좀 해서 들어가면은 공기로 불어버리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많이 만드시고 하시는데, 클린룸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담보할 때 하고 싶으시면은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클린룸 같은 거 이제 설치를 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공장 배치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인허가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상황에 맞게 현장을 가보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건물 구도에 맞게 저희가 이제 평면 배치도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평면 배치도 할 때는 대부분 현장에서 식약처에 와서 그런 현장의 어떤 배치도나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왜냐면은 이런 시설을 배치도가 잘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해당 제품을 만들 때 교차 오염 때문이거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 물건이 다닐 수 있는 동선, 이런 것들에 맞게 배치를 딱딱딱딱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동선, 인동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평면도를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제조실이 있고, 포장실이 있고, 원료 보관실이 있고, 부자재 보관실이 있고, 품질 검사 및 연구실이 있고, 원료 보관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있는데, 이 배치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배치는 복도를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의약 외품이잖아요.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깨끗한 장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조 과정이라든가 원료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오염되지는 않은 원료를 갖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완성된 제품이 보관할 때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완성된 제품을 보관 창고에 이동하면서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치도를 정확하게 잘 그려서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동선이라든가 배치도를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에 맞게 보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 만들어진 거를 이제 담당자한테 조금 물어보고, 담당자한테 해서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 도면을 갖고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셔서 이 도면대로 다 시설이 완공이 되고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시범으로 찍어 보겠죠. 찍어서 문제가 이제 없거나 하게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시설이 된 부분은 제조 시설 먼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및 의약 외품 이제 제조업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신 다음에 의약 외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라는 걸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되시고요. 제조업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품목 허가 신청을 나중에 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다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같이 들어가시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공장에 대한 어떤 제조업 신청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조 허가가 난 장소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제조를 하시고, 제조를 한 다음에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해주는 데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이 시험 성적서를 갖고 식약처에서 제출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기는 한데, 너무나 서류를 작성하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준비한 서류들은 좀 몇 가지 꽤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의사 진단서라든가 대표자, 그 다음에 대표자의 등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가족관계 등록번호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조관리자 승인서 또는 이제 약사 면허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뭐 시설 건축물 관리 제장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서, 제조 시설 내역서, 제조 시설 어떤 게 들었는지 뭐 찍어내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잘 내역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해서 제조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 시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시설 기준은 꼭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작업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료 및 자재 및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원료 자재 및 제품하는 보관소도 있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배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구, 이런 기구나 시설들 배치의 그 시설에 맞게, 배치도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지켜주실 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작업소는 쥐나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야 되는 거고요. 바닥에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바닥 처리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멸균 처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소에는 이제 뭐 작업대가 있어야 되고, 멸균 시설, 적합한 이제 멸균 시설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관소에는 원료 및 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제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시설 배치라든가 주 출입구, 입구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배치도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품목 제조 허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품목 제고를 하려면은 이제 뭐 분류번호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분류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용 같은 경우에는 32200, 수술용은 32100, 비말 차달용은 32300. 그래서 분류번호를 잘 기재하셔야 될 것 같고, 원료하고 이제 약품하고 그 분량 같은 것도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이제 받아서 한국의료식품연구원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받아서 시험 성적서를 이제 첨부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조 방법 어떻게 해서 제조를 하는 건지 각 과정마다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서 했던 여러 가지 효능, 효과, 용량, 용법, 사용상 주의, 포장 단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핵심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여러 가지 배치도나 시설만 잘 만들어지면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 같이 인허가를 전문하는 이제 행정사들이 하는 부분인 거고, 현장을 잘 만드는 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코치는 하죠. 현장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 저희가 그려가지고 참고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코치를 해드리긴 하지만, 현장에서 항상 저희가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멸균 처리라든가, 바닥의 여러 개 위생 처리라든가, 칸막이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구획을 정확하게 나눈다든가, 복도를 정확하게 구획을 해서 복도에서 각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현장 건물 여건에 맞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 그 다음에 해당 건물의 어떤 용도가 어떤 부분인지 공법상 내용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 등록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공장 등록까지 같이 확인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마스크 공장 인허가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스크 제조 공장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성공적으로 뭔가 이제 일을 하시려면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을 때부터 시설을 제대로 해야지만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현장을 제대로 보고 보정상이라든가 보안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공장 설립 인허가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인허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